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그냥 뭐 별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새벽 한 4시 30분,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이거저것 뉴스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아틀라스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보스턴 다이나믹에서 새로운 그 액션 취하는 걸 또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게 진짜 점점 상용화되는 느낌? 물론 이게 아직은 상용화랑 거리는 멀기는 한데 이런 좀 기술력의 발전 같은 게 신기하게 좀 와닿는 그런 영상이지 않나. 그래서 이게 1년 전 영상이에요. 1년 전 영상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좀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1년 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깡충깡충 뛰고 그다음에 이 로봇이 좀 달리거나 그다음에 이따가 점프할 때 보시면은 그 사람의 액션이랑 정말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깡충깡충 뛰다가 여기서 옆으로 뛸 때, 그리고 방금 이런 움직임들 이렇게 해서 팔을 휘저으면서 균형 잡는. 그래서 저런 것도 엄청 리얼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뒤에서는 지금 나이 먹어서 하지도 못하는 백덤블링을 엄청 화려하게 합니다. 화려해. 멋있어, 멋있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진짜 1년 전에 와, 이 정도 기술까지 올라왔구나. 물론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일까요?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아직 상용화랑은 분명히 좀 상용화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벽인 이제 가격대, 보급화라고 좀 명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와, 1년 전에도 대단하다. 근데 어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에서 로봇 영상이 또 하나가 1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은 이제 만들고 그 엔지니어 분들 뭐 인터뷰라던가 요게 좀 같이 엮여 있는 것 같고 좀 보시면은 이게 1일 전 따끈따끈한 영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각색을 한 거죠, 상황을. 그래서 뭔가 만들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로봇을 조작해가지고 이 장비를 가져와라.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나무 판자를 들어요. 왜 드냐면은 깡충 뛰어서 뒤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다리가 없기 때문에. 저 근데 사실 이 영상 보면서 이게 좀 나무가 끝에 걸릴 듯 말 듯 해가지고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떨어져가지고 기계가 꽈당하는 거 아니야? 엄청 얕게 걸려있죠 지금 보시면 이 나무. 근데 어차피 시스템상 하신 걸 테니까 프로그래밍을. 그 다음에 이제 공구. 그래서 아마 위에서 이제 공구를 올려달라, 그거를 좀 상황을 만들어서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깡충 뛰어 올라가고 전 여기서 놀랐어요. 이렇게 이거 공구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 액션에는 없기는 했죠. 뭐 물론 그 구동 축이 1년 전 거랑 똑같지는 않을 거고 이것저것 뭔가 기능이라던가 더 추가를 해서 더 완성도가 있는 모습이지 않나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점프를 하면서 각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팔도 같이 움직이고 어깨부터 해가지고 이게 또 그냥 간단하게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왜 못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난이도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모든 섹터들을 다 이렇게 돌리면서 구동시키고 각도 계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나무 다리 설치하는 거, 물론 저것도 결국 프로그래밍 입력에 의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길이 없다, 그럼 길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뭐 데이터화 돼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순서로 액션이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거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이 나무를 밀어가지고. 다시 깡충 뛰고 여기서는 쇼맨십으로 백덤블링도 아니에요. 이번에는 옆으로 갔다가 거의 45도 각도 느낌으로 갔다가
휘리리릭 하면서 도는 이런 거 보면서 로봇도 저런 고난이도 액션을 잘 하는데 그래서 이 영상이 별 내용은 아닌데 이제 혹시라도 어제 공개가 됐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를 오늘 뭐 장중에 뉴스를 붙여주나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으면서, 그리고 결국 이 로봇부터 해가지고 AI 챗봇이 지금 최근에 계속 잘 나가죠. 최근에 계속 잘 나가요. 그래서 요것도 연초에 좀 설명드렸던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거기서 이제 가장 메인은 저는 로봇 플러스 A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로봇, 뭔가 구동, 이런저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구동축들을 가진 로봇에다가 정말 빅데이터를 통해서 웬만한 경우의 수를 다 학습을 한 그런 AI를 입력을 할 수 있다면은 그만큼 이제 인간들의 좀 노동 시장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뺏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저런 게 기술이 발전이라는 게 또 가다 보면은 기술 발전을 저는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좀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팍 튀고 컴퓨터 발전이 그랬겠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1차 산업혁명, 뭐 증기기관 이용해서 뭐 그럴 때도 그랬을 거고, 과학의 발전 같은 거는 속도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갖다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모니터 생각하면은 이제 다 배불뚝이 PC방만 가도 세계 사회적으로 갖다 엄청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PC방이 금연 장소가 아니었죠. 들어가면은 항상 진짜 연기로 갖다 뿌 해가지고 어르신들 다 앉아가지고 뭐 바둑을 하시든 뭐 아니면은 피망 뭐 한 게임 막 이런 것들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서 조금 유행을 했던 게 뭐 포트리스, 디아블로 게임들, 워크래프트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정말 기술이라는 게 이런 걸 보면서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좀 사색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로봇 섹터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같이 했어요. 에브리봇도 지금 차트가 이런 구간에서 좀 크게 봤을 때는 뭐 갇혀 있기는 한데, 얘가 나중에 뭔가 또 액션 취하면서 또 치고 나가나. 일단 단기 관점에서는 저런 보스턴 다이나믹 공개 저거를 뭐 키워드를 붙일지 오늘이나 뭐 내일 중으로 그런 거를 시장에서 볼 수는 있기는 한데, 그 내용보다는 좀 큰 흐름을 봤을 때 연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봇이랑 AI 이런 섹터는 이 이후에도 계속 좀 기업들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우선순위 선택지이지 않나.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 인건비 절감, 기업들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보통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랑 뭐 이제 원자재, 그거이긴 한데, 인건비도 만만치 않죠.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장점, 뭐 단점도 있겠지만 그 단점보다 어느 정도 단순 노동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단순 반복 노동에 한해서는 로봇이 사실 훨씬 낫지 않나. 그래가지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24시간 돌릴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 플러스 얘네들은 사실 농땡이를 치질 않아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같은 돈을 받고 하더라도 누구는 일을 뭐 한 10 정도를 한다면 누구는 20을 하고 누구는 30을 하고, 물론 이제 자신의 뭐 재능 혹은 일에 대한 이제 좀 뭐 책임감, 그다음에 이제 뭐 생각하면서 뭐 하는 그런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빅데이터 뭐 어떤 업무가 있으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학습시켜 놓고 이 학습한 데이터를 복제해서 A라는 로봇에서 B라는 로봇으로 갖다가 전송시키면은 A랑 B는 이제 동급이 되죠. 기업 같은 거나 혹은 알바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알바생 아니면은 새로운 신입사원을 받으면은 이제 교육을 해야 돼요. 처음 스텝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올리면서. 근데 이제 로봇은 그런 단계를 또 절약할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회사에 아니면은 뭐 사업장이든 해가지고 도움되는 시간에 대해서 차이도 있고, 그리고 로봇은 뭐가 됐든 일단 인간이 아니라는 거. 뭐 로봇을 뭐 비하한다거나 뭐 낮춰보거나 그런 거 아닌데, 결국에는 인권 문제에서부터 뭐 이것저것 뭐 법적이라던가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거를 기업 입장에서 간단하게 대체를 시키면은 얼마나 속편하겠어요. 로봇은 만약에 사고가 나서 망가졌어, 그러면 그냥 폐기 처분하고 아니면은 복구할 수 있으면은 수리해서 쓰고 그러면 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워낙 단점 대비해서, 그리고 단점이라고 해도 단점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로봇이라는 게 결국에는 단점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뭐 인간 대비해서 이제 좀 학습, 그, 좀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순간적인 대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반대로 로봇을 그런 쓰이는 부분이 아닌 단순 반복에다만 쓰면은 최소한 그런 단점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단점마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단점마저 AI, 지금 저 인공지능 챗봇부터 해가지고 GPT, 한번 시간 나시면은 한 번 정도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면 좋습니다. 그런 거 이게 기술이 얼마나,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 챗봇이라는 게 이 정도 퀄리티인가 보구나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가가지고 저는 한글로 쳐봤을 때 얘네 뭐야, 외국 사이트인데 한글도 어느 정도 입력이 돼 있네. 물론 외국 영어로 입력하는 것만큼 대답을 잘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는 친구한테 좀 도움 받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좀 해봤는데, 정말 대답을 퀄리티 있게 잘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검색 엔진이 이러면은 나중에는 GPT를 쓰지 뭐하러 구글을 쓰나,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 퀄리티 높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로봇의 단점에 얘네가 케어를 충분히 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미래 기술 중에 이제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 플러스 AI라는 거. 로봇도 로봇이고 AI도 AI. 따로따로 분야 섹터이기도 한데 얘네 둘이 합쳐졌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그 일각에서는 어렸을 때 봤던 터미네이터 그런 것처럼 거기까지 갈까 싶기는 해요. 물론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프로그래밍 하거나 시스템 만드시는 분들이 이미 영화를 토대로 갖다 그런 우려감들이 있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케어를 하면서 만들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로봇 섹터라는 것들도 얘네가 이제 좀 재무 안 좋은 애들도 있고 또 신선한 애들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글로벌 기업들에서 투자 아니면은 이제 사실 삼성이 우리나라 이제 작년에 로봇 스타트를 좀 끄는 느낌이 있죠. 이런 구간들부터 해가지고 로봇 섹터 애들이 작년에 좀 괜찮게 움직이긴 했어요. 연초에 뭐 21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좀 크게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게 결국 박스권을 만들고, 이 박스를 또 뒤에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제 지금 뭐 이게 무조건 돌파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좀 마시고, 대신에 이제 이런 거에서 또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미래에 결국 커질 수 있는 섹터 업종이 뭔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흐름, 그리고 이것도 뭐 비대면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엮여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영상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런 로봇 AI 섹터 미래에도 계속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밤중에 이제 저 영상 보면서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 뭐 별 영상은 아니긴 한데 뭐 시간 되시는 분들 요즘 다들 엄청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다 부지런해요. 오늘 설 연휴 전날인데 뭐 이런 거 보시면서 한 번 정도는 생각 깊게 해보시고, 결국에는 투자라는 거는 뭐 투자랑 트레이딩 개념이랑은 좀 분명히 달라요. 흔히들 말하는 인베스팅 개념이랑 그 다음에 트레이딩 개념이랑 다르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애초에. 근데 그거를 이제 묶어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좀 오류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아무래도 인베스팅 쪽에 좀 가깝겠죠. 같이 투자를 하거나 좀 크게 봤을 때, 큰 흐름을 봤을 때 이게 대세구나,
글로벌 기업들에서 괜히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에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로봇, 메타버스 그 중에서 이제 로봇은 직접적으로 갖다 투자, 부서 증가, 인력 증가, 부서 크기 키우고 계속 이번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600억 삼성 유보율이나 그런 자금력을 생각했을 때 600억은 사실 작아요. 엄청 크다라고 생각 안 듭니다. 당연히. 하지만 쟤네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애초에 삼성에서도 이렇게 한종이 대형 인수합병차를 진행 중이고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이나 메타버스 등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 대놓고 좀 인터뷰에서 콕 집어가지고 이런 업종들을 집었다는 거. 그런 거는 삼성에서 더 적극적으로 뒤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삼성뿐이 아니라 이번에 그 테슬라에서도 로봇 좀 기대감이 약하긴 했죠.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테슬라는 또 자금력이든 아무래도 또 혁신 상징이다 보니까 또 뒤에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옵티머스였죠. 테슬라가. 그거부터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로봇 청소기 회사 인수 이런 것들 이 결국에는 지금은 그냥 개별 이슈이긴 한데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다 이게 묶이고서 나중에 이렇게 좀 부각이 되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내용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정말 별 내용이 없을 수가 없는 영상이긴 한데 한번 보시면서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인베스팅이랑 트레이딩 이거를 좀 혼합해 가지고 좀 착각을 하거나 섞어서 매매를 하려고 하지 않나. 물론 이제 조화롭게 잘 섞이면 좋아요. 근데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거는 좀 가치 투자 이런 느낌으로 딱 크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글로벌에서 기업들이 투자가 이어지고 그 개념에서 그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벤트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내용 하나하나에서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조금 있다가 아침 관심 테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선물 어제 이것저것 발표 나오고서 좀 밀렸는데 좀 다시 돌리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보합선까지 꾸역꾸역 올라오고 계속 좀 잘 버티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 설 연휴가 있다 보니까 중국 춘절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 또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